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 부정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고발한 지가 꽤 됐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정확하게는 54일 만에 고발장이 접수가 된 지 54일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고발인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좀 연동되는 얘기였죠, 애초에. 근데 검찰은 왜 이거는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단체, 장애인 올림픽의 일종이죠. 그 단체에 대한 문제도 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오늘 좀 정리해보죠. KBS 보도국의 이화진 기자, 이 의혹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요청이 들어가면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수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대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나요? 일단 검찰은 원칙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긴 하죠. 네. 대신 이제 고발인 본인이 이제 시민단체 분들은 네. 좀 많이 너무 늦어져서 네.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일단 그 갈래가 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와 관련된 게 첫 번째는 아들의 입시 문제. 이게 이제 약간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랑 좀 비슷해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의 입시 문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그 딸과 연관이 있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라고 네. 부르는 그 세 가지 갈래인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아들의 입시 문제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혐의죠? 입시 특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그 앞서 보도를 했던 바처럼 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유학 중이던 이제 아들이 이제 방학 중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예. 이제 지역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이제 아들의 경진대회 준비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대 의대 랩실에서 이른바 연구실에서 석박사 연구생들과 교수와 함께 연구를 준비했고요. 그걸로 이제 입상을 했고 또 그것으로 국제학술대회 1저자와 4저자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과연 특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보도를 했던 것이고 네. 이번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만큼 검찰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혜성이 있다면 그럴 만한 소지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 크게 시민단체 고발에 의하면 네. 이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아들의 입시 관련해서 이걸 도와달라라고 네. 부탁한 부탁한 것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국회의원이셨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직위에 관한 남용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예일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입학 과정에서 이게 혹시 특혜라면 이게 입학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관련된 학교, 입학한 학교들이 다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부산대였고. 근데 이게 예일대를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소관이 너무 해외라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입장은 뭐였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예일대는 최근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온 답장은 우리의 속해 있는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줄 수 없으며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입학 과정은 투명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검찰이 밝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예. 취재를 통해서 밝히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딸로 좀 넘어갈게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 의혹이죠. 네네.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성신여대에서 있었던 내부 감사 보고서를 확보한 바가 있는데 네. 그냥 거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강을 위해서 본교를 방문해서 네. 총장과 이동하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 입시가 과연 없는가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당시 총장이 동승하고 있던 입학관리 관계자에게 검토해보라라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전형이 실제로 신설이 되었고 네. 그 전형으로 또 공교롭게 딸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신분이었고 또 여기서 또 직권남용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딸이 이 과정으로 뭐 입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성신여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셈이죠. 그럼 성신여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시에는 최고위원의 부탁으로 그런 장애인 전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내부 감사 보고서는 원래 되게 완곡한 표현으로 씁니다. 예. 어쨌든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언급도 있고요. 네. 또 뒤에 이어서 최근에 보도한 것 중에 그 딸의 그 성적이 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입학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성적은 교광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 학생의 경우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존재하였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좀 수월하겠어요. 미국이 아니라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예. 일단 내부적인 감사도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예요. 이거는 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일단 아시다시피 원내대표의 따님은 아시다시피 장애가 좀 있죠. 예. 그래서 나 원내대표가 이제 장애인 스포츠 사단법인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회장을 5년간 역임할 당시 예. 이 딸의 행보가 그 많은 장애인들에 비해서 특혜가 많았다는 논란이 계속 예. 있어 왔습니다. 어떤 특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책 보직을 맡게 된다거나 뭐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글로벌 메신저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보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공모 절차 없이 뽑혔다. 이런 부분도 저번에 논란이 되고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그 당연직 이사라는 그 임원 직책에 이 미승인 자격 없는 이사로 올라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국정감사 이후에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게 좀 된 사건 아닙니까? 그 당연직 이사로 올라갔던 거는 2016년도? 네, 좀 시기도 자체가 공교로운데 예. 2016년 7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네. 명예회장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따님이 이제 당연직 이사로 등재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정관상 그 부모와 혹은 그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네. 그 임원을 병행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네. 마치 빠지고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사유와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단체에 그래서 국감에서 이제 신동근 의원실에서 질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당연직 이사를 하려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이 됐다 일이. 두 가지인데요. 예. 정관상 따님은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일단 예. 그리고 이사 선임에 관련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도 받지 않았다. 결국 무자격 인사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4차례 고발에 걸쳐서 이 모든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다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건 알기는 어렵겠지만 나 원내대표를 조사를 할까요? 직접 조사를 검찰이? 일선 취재 기자로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요새는 더군다나 검찰이 얘기 안 해주죠. 그 조국 사태 이후로요. 예, 원래 피의 사실 공표 자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쪽 입장을 좀 전달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취재를 해보면은 입장들이 뭐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원내대표 본인의 입장은 항상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질의는 하지만 네. 이제 그 한국당 측이나 원내대표 측의 입장은 특혜성이 없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거는 이화진 기자가 조국 전 장관 그 사태와 연동돼서 취재를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왜 취재를 시작한 거죠, 이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일단은 네. 그 인사청문회 개각 인사 후보가 뜨면 네. 각 언론사마다 이제 그 검증팀을 만들게 되는데 저는 그 검증팀에 속해 있었던 기자였고요. 예.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취재를 하던 와중에 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공직자 혹은 뭐 천술직이라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 네.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보도국의 이화진 기자였습니다.